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공급 최저라고 하네요. 공급 쇼크, 한마디로 뭡니까? 채굴자들의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채굴비가 감당이 가능한 거죠.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팔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블럭 형성을 하게 되면 블럭 형성을 한 채굴장으로 지금은 3.125개의 비트코인을 생성을 해서 바로 보내주죠. 64자열의 암호화된 해시값을 찾는 채굴장, 그곳으로 뾰로롱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장은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운영비가 필요하면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고 이제 그 거래소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근데 채굴장에서 돈이 많으면, 빵빵하면 굳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죠. 어쨌든 기관 매수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이 공급 쇼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그리고 개인들이 장투를 하기 위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버린다는 거겠죠. 오를까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지금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오르겠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 비트코인은 분명 그 수요에 맞게 점점 희귀해지는 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들만의 리그,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2억. 어쨌든 갈수록 비트코인은 개인이 1비트코인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꽤 여러 번 암호화폐, CBDC,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인양반 이분 누군지 아시죠? 저는 어디 샀는지를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국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형평성일까요? 이게 어쨌든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뉴스니까 그렇게만 봅시다. 자, 정부 기관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 국민연금 암호화폐 투자 허용 공약을 했다. 요거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죠. XRP를 두고 비트코인을 두고 국민연금 여기다 쏴야 된다. 비트코인 2,400, 2,600만원 그리고 XRP는 500원일 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이 편한 사회복지를 받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알바 뛰지 않아도 되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받네 못 받네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했죠. 그때 좀 듣지 그랬어요. 아무리 짜잔한 유튜버지만 한 번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귀 기울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기분이? 여러분들은 잘 나가는 기업보다, 똑똑한 정치인보다, 잘 배웠다는 경제 전문가보다, 돈 만지는 은행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암호화폐 시대를 예측했고 그 시장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유튜브 멤버십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질문도 하시고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좀 친해져 보자고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SEC가 XRP 선물 ETF 승인을 했어요. 4월 30일부터 이제 오픈을 합니다. 며칠 전 이야기했지만 CME에서도 XRP 선물을 추가를 했고 XRP 레버리지 선물 ETF 4월 30일 승인. 진즉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그렇게 튕겼었니? 방금 전에도 우리나라 상황들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걔네들의 코딩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오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원하는 코딩,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착착 오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죠. 시대는 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해 있는 상황에 우리가 끼워 맞추고 있는 건지
아이러니하죠. 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로세어스의 레버리지 및 인버스 XRP 선물 ETF 3종 출시. 4월 30일 미국 시장에서 XRP 선물 ETF가 본격적으로 상장. 프로세어스는 울트라 XRP ETF 2배 레버리지 숏 XRP ETF, 울트라 숏 XRP ETF 마이너스 2배 레버리지 세 가지를 출시를 한다. 2배 레버리지 20배, 30배, 100배 그냥 때려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선물하지 마세요. 근데 2배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나스닥 상장사가 드디어 XRP 보유에 대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쏙쏙들이 드러날 겁니다. 아직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꽤 잘나가는 기업들도 XRP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안 샀겠습니까? 솔직히 샀겠죠. 근데 말하기가 조금 그랬겠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하면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왜 해 하면서 아주 미래에 뒤처지는 멘트를 쫙쫙 씹어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금방 후회하시겠죠. 뭐 지금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2,400, 3,000을 받던 분들이 분명히 제 주위에도 제가 대놓고 사라고 했던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분들 아직도 뭐 전화 옵니다. 사지 마라 그래요. 그냥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잘 모르면 뭐든지 다 비싸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것들 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려고 하진 않고 돈은 벌고 싶고 뭐든 비싸 보이고 그러면 언제 부자가 될까요? XRP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500원을 받던 사람들이 600원을 받던 사람들이 여태도 못 사는 분들은 지금 3,000원이지만 지금은 더 못 사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500원일 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다른 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의 일기를 쓸 뿐이다.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이해시킬 이유도 없어요. 투자 권유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가격 상승하면 그냥 땡큐인 거고 떨어지면 댓글로도 험한 말 쓰시잖아요. 자, 어쨌든 나스닥 상장사 디지털 커뮤니티 캐피털 최근 10만 3천 XRP를 보유하고 있다. 10만 개면 뭐 이게 갖고 있는 거야 뭐야? 나스닥 상장사가 짜잔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거의 10만 개 이상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좀 더 지나면 이것저것 해서 발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재밌어요. XRP가 중국에 대한 미국 암호화폐 패권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XRP가 훨씬 미국에게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돈이 되지 않는다. 잘 생각을 해봐라. XRP가 더 돈이 될 거다. 돈놀이를 하는 입장에서 시드 전체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놈과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더 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체 시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돈 벌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XRP는 뭐가 있어요? RLUSD가 있잖아요. 엄청난 무기잖아요. 저는 이 RLUSD가 미국의 디지털 달러라고 표현을 했죠. CBDC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딱 뭐하고 똑같습니까? 미국의 국채하고 똑같잖아요. 상황이 무제한으로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뭔가를 발표하기에. 하지만 그 도구가 비트코인은 돈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XRP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RP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런 데이터가 뜨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9만 개, 미국은 19만 8천 개. 하지만 잘 봐보세요. 중국이 19만 개만 갖고 있겠습니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지금은 첫 번째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금 보유량,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예요. 어쩌면 19만 개 곱하기 10 정도를 해야 중국이 갖고 있는 올바른 비트코인 개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들을 트럼프가 안다고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트럼프가 왜 시진핑이 왜 중국이 비트코인을 밴 때렸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밴 때리니까 아, 중국이 이제 마탱이가 같구나,
비트코인을 포기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가격을 상승시킵니까? 결국 미국이 들어와야 가격 상승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정확히 시진핑 생각대로, 중국의 생각대로 비트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만 좋아서 집에 금송아지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데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사람들이 저런 것도 있구나, 멋지구나, 대단하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트럼프는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이 대륙이 오픈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길 원하겠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밸런스, 균형이에요, 균형. 제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장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XRP를 통해서, RLUSD를 통해서 한 번 더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는 미국의 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 RLUSD를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많이 사셨잖아요. 안 그래요?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비트TV를 통해서 떼돈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